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72강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건문 또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조건문이고,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저는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법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설법이라던가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첫 번째 유형을 유형 1이라고 할게요. 타입 1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이 두 번째는 유형 2라고 타입 2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입 3, 세 번째 유형 3이라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유형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다가 좀 적으면, if가 나오고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단순 현재형이 나옵니다. 단순 현재형 동사가 나오겠죠? 단순 현재형이 나오고, 그리고 컴마 다음에, 주어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와요. 어떤 형태가 오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오게 되는데, 하나는 단순 현재형이 옵니다. 단순 현재형. 그리고 또 하나는 조동사가 오는데요. 보통 이제 시중의 문법책에서는 이 유형 1에서 타입 1에서 조동사는 현재형 조동사만 오는 것으로 주로 적습니다. will이라던가 can 같은 것들. 그런데 여기에 might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원문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시중의 문법책에서 배웠던 그 가정법의 공식에 벗어난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쵸?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너무 한국식 문법책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영어 원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타입 1에서는 주절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인데 will can만이 아니라 might 같은 것들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동사 원형이 오겠죠? 예,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있는 문장 말고 여러분 명령문도 올 수 있어요. 명령문.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예, 그 타입 1은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형이 오고,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단순 현재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명령문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는 어떠냐면은요, 의미도 두 가지예요.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일 때는요, 대체로 뭔가 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 그쵸? 그리고 어떤 습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과학적인, 그쵸? 그런 이야기들, 과학적 진리, 불변의 진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의 어떤 일이, 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나타낼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조건이죠. 조건. 그쵸? 예, 그러니까 완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건 맞아요. 불확실하긴 한데,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 때, 이 타입 1, 유형 1을 씁니다. 아시겠죠? 예, 예문들은 우리가 뒤에서 많이 볼 거니까 제가 따로 들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입 2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문법책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명명하는데, 그 가정법 과거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무슨 동사를 썼어요? 과거 동사를 쓴 거죠. 과거 동사를 써서 이거를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근데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서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명칭이 의미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합니다. 외울 때는 가정법 과거라고 그렇게 명칭을 외웠는데, 근데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니까 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되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법 과거형은요, 이 미래 사실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현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의미가 현재랑 미래인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입 2 유형 2라고 두 번째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번째 유형은요. if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보시다시피 과거형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과거형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was를 쓰기도 해요. 현대 구어체에서는. 근데 대체로 wer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거형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도 조동사를 포함해서 과거형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f절에 어떤 학생은 여기에 if절에 could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형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형.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죠.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타입 2예요. 타입 2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의미는 어떠냐면 아까 전에 우리 타입 1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현재와 미래였죠. 여러분, 가정법 과거도요. 현재 사실의 반대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도 똑같이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제 현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가리키는 시점이 지금 같죠? 타입 1과 타입 2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은 타입 1보다 타입 2가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더 낮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타입 1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불확실한 거, 더 불확실한 게 타입 2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마 73강에서 배울 것 같은데 were to 이런 거 들어보셨죠? were to 부정사라던가 should 같은 거 오면 그쵸? 가정법 미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태가 다 어때요? 타입 2예요. 예,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라고 따로 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were to를 써도요. 현재를 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이제 타입 2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타입 2는 타입 1보다 가능성이 더 낮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웠죠? 이것도 형태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가 뭐예요? 과거보다 한 시제 더 이전이잖아요. 근데 의미는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냥 타입 3라고 그쵸? 유형 3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습니까? if 나오고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오죠. 이렇게 had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그쵸? 조동사 과거형 같은 거 조동사 이 과거형 같은 게 나오는 거죠. should까지. 그리고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have, pp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 유형 3이고요. 얘네들은 그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현재나 미래와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무조건. 이 유형 3은요. 되셨죠? 예,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또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타입 1과 타입 2는 가리키는 시점, 다루는 시점은 같아요. 둘 다 현재 미래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입 1에서 타입 2로 내려갈 때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해석은 뭐 다 되시겠죠? 첫 번째 해석 어떻게 합니까? 예, 그가 정직하다면 그쵸?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그가 정직하다면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죠. 정직하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은데 만약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거야.
뭐 이런 의미죠. 밑에도 그가 정직했었더라면 과거사실 반대니까 나는 그를 고용했을 텐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패턴 문장들 보시면 if it is fine tomorrow예요. 그쵸? 미래 사실이죠? 예, 미래의 그 어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일 비 온다면, 그쵸? I will go on a picnic with her. 나는 그녀와 함께 피크닉을 갈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if he does it. 그가 그것을 하면, 그쵸? 그가 그것을 하면, he will be punished. 그쵸? 그는 처벌받을 것이다. 자, 밑에도 if I were a bird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타입2죠. 예, 내가 새라면, 그쵸?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내가 새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요 정도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도 if I were a boy again. 내가 다시 소년이 된다면. 그쵸? 이것도 좀 현재적인 의미죠? 내가 지금 다시 소년이 된다면 I would school myself into a habit of attention인데 여러분 school이라는 단어에 동사 의미도 있습니다. 예, 얘가 어떤 뜻이 있어요? 학교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은 얘가 단련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단련시키다. 학교 가면은 우리가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단련시켜서 어떻게 만들어요? 습관을 가지게 만든 거죠. 뭐에? 주의의 습관,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 나를 단련시켜서 그런 습관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f I had only enough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쵸?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쵸? 그러면은 I would not want anything more, 그쵸? 예, 더욱 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도 if man had never found metals,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유형 3이죠. 그쵸? 타입 3. 자, 사람이 그쵸? 그 금속이죠. 금속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면 과거에 그죠? 그렇다면 그는 남아 있었을 텐데 그쵸? 어떤 것에 남아 있어요? in a savage state니까 야만적인 상태 가운데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도 넘어갈게요. 자, 클레오파트라죠? if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had been, 그쵸?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유형 3입니다. 좀 더 짧았었다면, 좀 더 짧았었다면 역사인데 어떤 역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변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짧지 않았죠? 높았죠? 예,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가 had not been killed예요. 죽임당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었다면 had pp 유형 3입니다. 그는 50살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요 두 문장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서요. 보세요. 요 앞에 부분은 보니까 지금 타입 몇이에요? 3죠. 헤드 pp니까. 근데 뒤에 부분에는 주절에 보니까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뭐예요? 타입 2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문장도 헤드 pp니까 얘는 타입 3예요. 근데 여기는 should be죠. 그쵸? 그러니까 타입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석할게요. 자, 그가 전쟁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40살일 텐데 라는 겁니다. 밑에도요.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난 지금 행복할 거야. 그쵸? 예, 과거를 말하는 거고 현재를 말하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과거 그리고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xpanding population이에요. 예, 확장하는 인구죠. 팽창하는 인구죠. 팽창하는 인구는 is not always factor. factor는 요인이죠, 요인. 그쵸? 요인, 언제나 요인이 아니에요. 어떤 요인? 예, 진보와 그리고 번영의 요인이 아닙니다.
자, for는 뭐예요? 이게 접속사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if 절이 삽입이 되어 있죠. 여기서 괄호 열고 있어 괄호 닫아야겠죠? 예, 생산이 does not increase. 성장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뭐보다? 인구보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생산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10억이 됐어요. 근데 이 10억을 충족시킬 만한 상품이 또 10억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고 생산이 느려갖고 1억밖에 없어요. 상품이. 그러면은 이 10억 명 중에서 상품이 1억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억은 배고픈 거죠.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구보다 그러면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뭐예요? 생활 수준이죠. 생활 수준은 떨어질 것이고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if 만약에 UN organization이니까 기구죠. UN 기구가 could grow into니까 자라서 성장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죠. into는 상태 변화니까 성장해서 뭐가 돼요? effective 시스템이 되는 거죠. 효과적인 그런 체계가 구조가 되는 거죠. 뭐에? 세계 정부의 어떤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그쵸? 이게 could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은 뭐예요? 타입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would be much the best solution. 아주 최고의 해결책이 될 거래요. 뭐에? 우리의 정치적 어려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정치적 어려움의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타입 2의 그 문형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인간들이죠. 예. 그 옛날 영어는요.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 이제 뭐 피플이나 이런 걸 안 쓰고요. 주로 이렇게 이 남성에다가 이걸 복수형으로 쓸 때가 많았었죠. 요즘에는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성차별적 언어라 그래갖고 이렇게 안 쓰는데 아무튼 인간들이 so 다음에 뒤에 보니까 대신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연약하대요. 누구보다? 동물보다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would never had been. 그렇죠? would have pp죠? 예, 이게 타입 3네요. 그들이 이제 보호할 수 없었을 텐데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keep themselves alive예요. 그들 스스로를 살아있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to defend, to keep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이제 if절 나오겠죠?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had not found out, 발견하지 못했었다면 뭐를요? how to make tools,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그렇죠? 어떤 도구들이에요? to work with죠? 가지고 일할 도구죠. 그리고 to fight with죠? 가지고 싸울 도구들이죠. 그렇죠? 일할 도구들, 싸울 도구들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했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간들은 너무 동물들보다 연약해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지금 살아있게도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could have become이에요. 그쵸? 될 수 있었을 텐데 a very rich man이죠. 그쵸? 아주 부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짧은 시간에 만약에 뭐 한다면 그가 had been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했었더라면 그쵸? 기꺼이 make money 돈을 벌었었다면 뭐 함으로써 강의함으로써 그리고 글 씀으로써 뉴스페이퍼를 위해서 그쵸? 예,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to him 그에게 있어서 아인슈타인이죠. inexpensive glass예요. 이게 비싸지 않은 거죠. in은 이제 부정접두니까 비싸지 않은 glass 유리잔 같은 것들이 was as good as예요. 좋대요. 뭐만큼 뒤에 있는 as만 해석되죠. 은으로 만든 glass만큼 그런 이 잔 같은 것만큼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에게 값싼 유리잔이 좋았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것처럼 좋았다는 얘기죠.
그는 믿었죠. 데디아라고. 부라는 것은 그쵸? 단지 이 호소한다는 거죠. 뭐에? 이기심에. 그리고 언제나 이 부라는 것이 유혹했대요. appeal to가 이제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그 소유자들을 유혹해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to abuse it. 그것을 남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라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남용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값싼 그러한 유리잔을 은잔 같은 것들보다도 더 좋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여겼다는 거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Are you glad that이죠? 너 데디아를 기뻐하니라는 거예요. 자,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You are living in the first half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전반부에 너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냐는 거죠. 또는 Do you wish? 너 바라니? 데디아를? 이것도 wish 가정법이죠. 그래서 you had lived. 너가 살았었다면 너가 살았었길 원하니라는 거예요. 바라니? during some time. 어떤 시간 동안에 과거의 어떤 시간 동안에 너가 살았었기를 바라니? 라는 겁니다. If you had lived. 살았었다면 과거에 타입 3입니다. 바로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16세기의 후반부 동안에 너가 살았었다면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너 생각할까? 삶이 would have been 그쵸? more enjoyable 더 즐겁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덜 즐겁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얘기죠. 16세기의 후반부에 산다면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예, 16세기에 뭐 살면은 뭐 1500년대인데 그때 뭐 정수기가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뭐 약이 뭐 병원이 뭐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쵸?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이 5번까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72강은 요 정도로 하고요. 또 73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